어째 온 또랑이 빛을 가을해서 물도 못 묵은 기라. 냈어. 지금까지 진행의 송미숙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문학채널! 문학채널! 안녕하십니까.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지하고 계신 왕복 승차권은 내려오실 때에도 필요하니 분실하지 않도록 잘 보관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100대 명산 중의 하나인 대둔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대둔산은 해발 878m로 기람계속과 소나무 등 수목이 어우러진 자태가 빼어나 호남의 금강산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아 좋아요 좋아요. 나도. 아니 우리 한 번만 좀. 일 1박 2일간 여러분 같이 한 지붕 밑에서 잠자고 또 한솥밥 먹으면서 우리는 한 지붕 한솥밥 먹었으니까 가족입니다. 패밀리. 그래서 문학채널 패밀리가 됐고요. 오늘 이제 이 사정이 있어서 유미숙 회장이 좀 늦게 그래도 점심이라도 같이 먹을 수 있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그 유미숙 회장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늦게 와가지고 마이크 잡는 것도 죄송스럽습니다. 즐겁게 보내셨어요? 네. 아까 제가 옆에서 우리 정미숙 선생님이 듣는 것도 공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줬는데 100% 공감합니다. 예. 여러분 낭송 못 들어서 제가 좀 섭섭한 그런 경우인데 저희가 8월에 이제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다듬이 연주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듬이 연주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어제도 계속 연습을 했었거든요, 낮에. 그랬는데 이게 다듬이를 앉아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서서 그 난타처럼 이제 그렇게 대를 만들어서 하다가 이거 운반을 하다가 한 분이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렸는데 지금도 이게 가슴이 콩당콩당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다듬이 무거운 돌이 발등으로 떨어졌으면 이제 이게 어땠을까라는 상상만 해도 가슴이 떨리는데 다행히 떨어지는 것을 발에서 발등에서 탁 부딪히고 얼른 발을 뺐어요. 그래서 천만 다행으로 발등에 이제 금방 가서 병원 가서 기부스하고 그랬는데 이게 뭔가 하나를 새로운 걸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로 그거를 제가 끌고 있는 입장에서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우리 윤영 선생님 전화를 여러 번 하셨는데 제가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아쉽게 생각하고 가장 아쉬운 건 여러분들 낭송을 못 들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어떻게 보면 이제 후배에 낭송하시는 분들인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정시에 왔으면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은 참 행운이라고. 제가 처음 낭송할 때 앞에서 길잡이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회를 처음 나갔는데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도 몰랐고 그냥 가볍게 뭐 이렇게 요란을 떨고 옷을 입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누가 옷을 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평상복을 입고 무대에 올라간 경우도 있고 또 저희 낭송 대회 하면 그 시 원문을 냈잖아요. 근데 똑같은 시가 두 편이 있어서 저보고 시 원문 내라고 해서 그냥 그걸로 내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분이 외운 조사와 제가 외운 조사가 틀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외운 대로만 했는데 이미 자막에 보이는 그 시의 원문은
다른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간점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옆 사람이 약 먹는다고 떨리니까 저도 좀 줘보세요 해서 뭐 겁없이, 예, 제가 지금 저희 선생님들한테는 혹시라도 무대에 설 때 떨리면 약을 먹을 때 전날 미리 드셔보시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약을 먹었는데 혀가 꼬여가지고, 예,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정말 초창기에 그렇게 길잡이를 해주실 만한 분이 없으셔서 어렵게 신앙송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 문학 채널이라는 거, 또 우리 김우식 대표께서 이렇게 저라면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앞서서 이렇게 해주시는 분을 여러분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게 아마 큰 신앙송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저처럼 복인데 복인 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은 또 여러분들 만나면서 또 한번 이제 각성하고 또 마음 다짐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신앙송을 그만하고 싶을 때가 된 거고, 제가 뵈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막 하고 싶을 때고, 이렇게 좀 엇갈려 있는 때인 것 같아요. 예, 신앙송 하시는 길에 문학채널과 대표님 통해서 더 많은 연습과 발전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저하고 룸메이트가 돼서 저 잠 못 자서 죽을 뻔했어요. 새벽 3시까지 옆에서 자꾸 뭘 얘기하는데, 예, 남자분이 하나 이렇게 같이 왔다는 게 저는 천만다행입니다. 그래서 오기선 낭송가의 이제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처음으로 여기에 왔는데요. 그 전부터 대표님을 알고 있었고 교류가 있었는데, 제가 뭐 개인 일로 바쁘다는 핑계로 이렇게 참가를 못했다가 이번에 한번 왔는데, 제가 또 여러 가지 또 뭐 물어봐야 될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어요. 도움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남자가 몇 명 있을 줄 알았는데 저 혼자만 와가지고 좀 뻘쭘하다고 할까요? 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매달은 못 오겠지만 뭐 제가 가끔은 꼭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나 아름다우신 분들이 많고 또 협조가 잘 돼서 무한한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지부장이 되신 강정옥 지부장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천 지부장 맡은 강정옥입니다. 뜻하지 않게 이렇게 제가 이런 자리를 맡게 됐는데요. 우선은 서천에서 저희가 작년부터 지금 서천에 신앙송 문화가 붐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연한 계기가 되어서 신앙송을 배우면서 그 배웠던 모든 인원이 그대로 동아리 활동으로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모두 자격 과정을 다 갖췄고 다들 1급 자격을 다 취득한 상태예요. 지도사 1급들을 모든 분들이. 그래서 지금 저희는 서천 모든 분들은 앞을 향해서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제가 있다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천 사람들 모두 서천 신앙송의 발전을 제가 그리고 문학채널 김흥승 대표님의 그 뜻을 이어받아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관광명소, 자, 서천 모두 일어나세요. 차렷, 경례. 우리가 관광명소 이게 첫 행사를 서천군 신성리 갈대밭에서 제1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태어난 곳이 금산인데 거기서 제가 침을 뱉으면 그 물이 그 금강으로 흘러서 거기로 갑니다. 그래서 이 금강줄기를
벗어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첫 번째 행사를 했고요. 그리고 자주 이제 그 서천에 또 몇 번 할 겁니다. 신석초라는 분이 지금 묻혀 있고 또 그 나태주 시인이 태어난 곳,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구재기 시인이 이제 거기 옛집, 아버지 집, 이 홍성에도 집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가끔 전 놀러를 갑니다. 다음에 우리 경기도 김포 지부장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자고 보니 지부장이 돼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 혼자 살랑살랑 몸으로 다니면서 대표님 강의를 받았거든요. 그래 지지난주인가 김포분이 한 분 오시기는 하셨는데 여기 이 황야야 광야도 아니고 어떻게 개척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해보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에 오산, 안산입니다. 집은 안산인데 오산에서 주로 신앙송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영님 말씀 듣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대표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부터 먹여주고 재워주고 구경시켜주고 또 저 무대도 만들어주고 또 이렇게 마이크도 주면서 못하는 말이라도 더 하라 하니까 자관 즐겁고 우리 선생님들한테서 배우는 것도 너무 많아요. 그 시간마다 다 소중하고 시를 쓰다 보면 내가 쓴 시를 누가 읽었으면 좋겠다 이러고 생각하고 쓸 때가 많아요. 근데 아직은 내가 남이 시를 읽어야 되는 그런 신앙송가가 먼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지금 다니고 있는데 지금 제가 조금 수준 부족으로 조금 여러분들에게 조금 마음속으로 아이고 저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좀만 자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저 정도에서 괜찮네 이렇게 봐주시면 저 용기 나서 번번마다 올게요. 오고 싶은데 어떤 데는 좀 부끄러워요. 아이고 갔다가 이거 또 못하면 어쩌나 그런 생각. 그리고 오산지부에 우리 우영식 낭송가님 조금 일이 바쁘셔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배우면서 제한테는 정말 좋은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쭉 계속 배우면서 우리 오산 윤나 아카데미에서 많이 참여하고 또 많이 참여하려고 모두 그러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다음에는 몇 명 더 같이 와서 우리 기분도 내고 좋은 시를 같이 낭송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멀리 외국 중국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중국에서 지금 한 19년, 17년 전에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제 완전히 한국인이 돼서 더군다나 신앙송을 할 줄 아는 이 언어 구사가 이렇게 된다는 건 대단히 뭔가 성공한 삶을 지금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문학생활 관광명소 중에 최근에 좀 상을 타신 분이 있는데 이 주영옥님하고 김영숙님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도 좀 많이 있지만 같이 최근에 이렇게 합류하신 분들을 자 익산에서 오신 주영옥님 인사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익산에서 온 주영옥입니다. 저는 그야말로 새내기고 그래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시낭송에 조예가 깊으시고 또 우리 김흥식 대표님의 그 유능하신 심사평을 꼭 들어보고 싶어서
열심히 참여하려고 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먼저 이렇게 길을 열어주신 우리 선배님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열심히 선배님들 하시는 거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제 제가 김씨거든요. 그래 김씨도 참 좋아해. 김영숙. 어떻게 보면 나이 차이는 있지만 내 친구 같은 그런 느낌이. 자, 영숙아 한마디. 안녕하세요. 서천에서 온 김영숙입니다. 저도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작년 12월에 처음 왔었는데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인연을 맺게 돼서 반갑고 행복하고요. 한 달에 한 번 시간 되는 한 한번 맞춰서 계속 만나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방에 주무신 저기 박은희 패밀리 한번 전부 3명 일어나 봐요. 박은희 2명밖에 안 돼? 3명. 자, 이 3명을 대표해서 박은희가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온 박은희이고요. 제 옆에 계시는 분은 이제 각자 소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미경입니다. 네, 저는 시를 참 좋아합니다. 시를 좋아하다 보니 또 신앙송도 하게 되었는데요. 또 우리 신앙송을 하면서 우리 박은희 선생님을 만났는데 또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또 이렇게 좋으신 분들을 만나고 또 신앙송을 또 감상하고 저도 하고 너무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오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에 진심인 분들을 이렇게 한자리에서 뵐 수 있어서 참 영광이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자주 오기로 어제 저녁에 마음 먹었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사실은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렇지만 멀리 느껴지는 경상남도 함양에서 오신 우리 서지경님 한번 인사 듣겠습니다. 여러분 눈여겨보세요. 저 모자가 보통 모자가 아닙니다. 저기 이 모자를 구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모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리산 자락에서 온 서지경입니다. 저는 우리 그 경남 대표로 김태근 선생님의 등에 떠밀려서 문학채널에 가서 얼굴을 대신 내밀고 오라는 명을 받고 왔습니다. 하루 1박 동안 행복했고요. 여기 분위기 그대로 가서 전하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아마 몇 분이 더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그 경상도 사투리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신앙송을 통해서 다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억이 목포에서 온 그 윤인국님이 어떤 시를 하면서 중간에 대사체가 하나 있는데 거기 경상도 말을 쓰는 거예요. 호남 사람이 경상도 그 대사체를 제대로 구사하는 걸 보고 야, 참 이렇게 되면 영호남이 참 화합도 되고 좋겠다. 그래서 우리 서지경님한테 이제 주문을 하나 한다면은 호남 사투리를 한번 섞어서 하는 그런 시도 한번 낭송을 해보시고 경상도, 이건 호남, 또 충청도 사투리로 또 한번 해보시고 이런 걸 자기 특기로 삼으면은 어떤 자리에 가든지 공연하는데, 신앙송 공연하는데 특징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정옥님,
예, 나정옥님도 이제 우리 그 관광명소에서 이제 상을 타신 분인데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새내기인 건 아시죠? 네, 저는 이번에 와서 쓰리고를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낭송을 너무 잘하시는 분들의 낭송을 들었고, 그리고 제가 또 못하지만 또 열심히 낭송을 했고, 그리고 정말 너무도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겼던 정말 행복한 쓰리고의 시간이었고요. 저 대표님, 우리 유미숙 그 선생님의 낭송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는 나레이션식 그 낭송을 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유튜브에서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유미숙 낭송가의 그 낭송은 저도 듣고 싶은데 티켓 구입해서 오세요. 콘서트 할 때 티켓 구입해서 그러면 로얄석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요번에 이제 8월 8일에 있어요. 8월 8일. 8월 1일로 바꿨어요. 잘하셨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8월 8일 날 우리 행사가 잡혀 있는 날이거든. 그래서 중복이 돼서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8월 1일 유미숙 공연에 가면은 야, 신앙송이 단조로운 줄 알았더니 이렇게 다이나믹하고 무대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공연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료 공연이지만 여기 계신 분에 한해서는 제가 특별히 부탁을 해가지고 무료로 이 좌석을 배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8월 1일입니다. 네, 그래서 가장 센터에, 가장 보기 좋은 곳에, 너무 가까워도 한눈에 다 안 보이니까 조금 뒤로 물러서 그 자리를 내가 딱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미숙 낭송가께서 거기다 이제 딱지를 붙여요. 문학 채널 이렇게 딱지를 딱 붙여놓으면 그거는 이제 무료로 우리가 공연을 볼 수 있는 10만 원 전략하는 거예요. 입장권 10만 원인데 그건 전략하는 거니까 꼭 그때 함께 하기 바랍니다. 8월 1일은 대부분 이제 휴가철이에요. 8월 1일은 어떤 직장이고 거의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휴가를 하는데 그때 꼭 여기다 적으셔가지고, 또 하나는 7월 12일 날 시엄마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아드님 결혼을 축하하는 박수 한번 칠까요? 내가 시엄마를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를 거야. 그거는 이제 우리 마누라한테 내가 배워가지고 알려줄게요. 다음에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같이 이제 일을 이렇게 해준 주성애님이 바로 옆에 있는데 사무총장입니다. 문학채널 사무총장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총장 임명을 받고 제대로 일을 못해가지고 어제 사실 우리 선생님들 오시는데 처음 너무 낯설어가지고 제가 조금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 있다 보니까 이 1년 동안 행사하는데 제대로 얼굴을 못 비춰가지고 늘 대표님께 죄송하고 그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시간을 많이 내서 우리 전국에 이렇게 모이는 기회가 없으니까 매일 하면은 서울시 낭송가들과 콘서트하고 이런 보던 사람 매일 보고 이러니까 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전국에서 오시는 여러분들을 뵈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종종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문학 채널에서 또 상 타신 황규호님
한번 마이크 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온 황기호입니다. 저 지난달에 저 안성에 살 때 우리 막내하고 합성시를 했어요. 하면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먼저 숙제를 내주고 저 생각을 얘기하고 하면서 주고받고 하면서 신앙송을 합성시를 했는데 하고 이제 내려간 집에 가오는 길에 엄마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참 좋았나 봐요. 이제 그 어른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 행하시는 그 모습에서 자기를 이렇게 사랑해 준다는 걸 느꼈나 봐요. 그래서 뭐 다음에 또 허락해 주시면 또 다음에 또 함께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왔는데 제가 저기 2월 달부터 왔는데 와서 그냥 이렇게 한쪽에 구석택이 있다가 그냥 인사만 하고 갔는데 어제는 하룻밤 자니까 손 이렇게 봄도 비비게 되고 더 많이 더 웃고 정말 힐링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되도록이면 시간을 맞춰서 저희 아이도 데리고 올 수 있으면 함께 데리고 오고 그래서 함께 참여해서 저 성장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요. 안녕하세요. 수원에서 온 건점름입니다. 이름이 좀 특이하지요. 하지만 한번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아요. 맞아. 이렇게 여러분 저 대표님 이하 여러분 선생님들과 함께한 1박 2일 즐거운 추억으로 두고 마음에 남을 것 같아요. 시간 되면 가끔 자주 오고 싶은 마음입니다. 함께한 시간. 우시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좀 맞아요. 좀. 네. 감기가 아니라 감격하시고. 글쎄요. 이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한 분만 남겨놓고 맨 마지막에 하도록 하고 6월 14일 지금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1분간 하겠습니다. 6월 14일 구상문학관과 그리고 다부동 전적기념관에서 33회 호국평화 신앙송 대회를 합니다. 여기에서 그 낙동강을 지키지 않았다면은 아마 우리는 전부 빨갱이가 돼가지고 김정은이 밑에서 우리의 사상과 감정을 전부 없어지고 동물 노예처럼 살 겁니다. 종교의 자유고 뭐고 내 마음대로 이전의 자유도 없고 이사도 못 가고 여행도 못 가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을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빈민국가로 지금 살 겁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가장 세계에서는 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 6위냐 7위냐 이걸 놓고 이제 일본하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따지면은 일본이 7위, 우리나라가 6위. 또 어떻게 따지면 일본이 6위, 우리가 7위 하는 이만큼의 어떤 경제 성장과 행복을 안겨주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준 것은 바로 다부동 전투를 지켜낸 백선엽 장군이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고 또 거기에서 그때 당시는 이 도로 사정이 안 좋아서 각국 유엔군이 아주 최첨단 무기를 가져와도 4바퀴 달린 그걸 이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부동 근처에 있는 모든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지게를 지고 와서 지게 부대라는 전 세계에 없는 특이한 그러한 작전으로 지게로 지어서 대포니 뭐니 뭐 탄약이니 이런 걸 다 지어 날라가지고 지켜낸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대한민국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거기 가서
그들은 조국을 위해 싸웠노라 하고 한석산 시인한테 얘기했더니 너무도 훌륭하신 일을 하십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막 그러더라고. 한석산 시인 아마 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들의 어떤 저기를 받고, 그리고 구상 시인에 대해서는 널리 우리 낭송가들은 알지를 못하는데 사실은 그분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가서 보면 그 문학관에 전시된 게 책이 47,000권입니다. 그 사람이 소장하고 있던 책을 그 문학관에 전시했고, 그리고 저자 친필로 사인을 받은 게 7,000 몇 권이에요. 그냥 그것이 기네스북에 오른 거예요. 기네스북에 올라서 시인 중에 전 대한민국 사람 중에 저자의 사인을 받아가지고 소장하고 있는, 가장 많은 책을 소장하고 있는 사람, 구상.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좀 알아요, 그 구상에 대해서. 그런데 그분은 이제 낙동강 바로 옆에서 태어나가지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문학관을 세웠는데, 이분이 어떻게 살았나 하는 것은 거기 가면 알 수 있습니다. 이중섭이라는 화가하고 굉장히 친한 사람이에요. 이중섭이가 일본에서 죽었을 때 아무도 관심이 없었는데 이 구상 시인이 혼자 가서 그 죽음을 내가 거두리라 해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죽었는데, 그 유해를 가지고 거기서 화장을 해가지고 유골함을 갖고 비행기 타고 내려서 지금 망우리에 이제 묻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시인이었고, 그 시인은 아주 철학적인 시를 많이 썼습니다. 그 문학관을 한번 둘러보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하고 수시로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그때 당시는 뭐 전화가 그렇게 편한 시대는 아니었기 때문에 편지를 주고받은 편지가, 받은 편지가 쭉 이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같이 한번 가서 호국 평화, 나라를 지키고 그 전투 때문에 인천 상륙작전이 시간을 벌어준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느껴보고, 6월이니까 전쟁, 평화, 호국 이것에 관련된 시를 하겠습니다. 곽재구 시인의 시와 천상병 시인의 시와 한석산 시인의 시를 세 개의 지금 지정시를 했는데, 이 시들이 다 길어요. 길어서 참여자가 많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다 해서 15명으로 제한을 하려고 합니다. 시가 너무 길어. 그래서 그날은 이제 시 3편을 이 프롬프트를 만들어 가지고 스케치북에다 붙여 가지고 모든 사람이 이제 3편이니까 요거 보여주고 다 이렇게 보고하는 게 아니라 멀리 있는, 앞에 있는 한 3m 앞에 있는 그 스케치북에 그거를 보고서 낭송하는 걸로. 카메라는 이제 스케치북은 안 잡죠. 거기 낭송하는 모습만 이제 잡아서 이렇게 낭송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 다. 그러니까 개인이 보면은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좀 앞에 멀리 있는 그거 보고 이제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프롬프트 국장도 어제 임명을 했잖아요. 프롬프트 국장이 이제 뭐 하냐면 이렇게 타이핑을 해서 빔 프로젝트로 낭송자만 볼 수 있도록 그 한쪽에 이제 스크린을 놓던지 모니터를 놓던지 해가지고 객석에서는 안 보이고 그 모니터 뒤에다가 이제 꽃장식을 하든지 다른 장식을 해서 캄프라치하고 무대에서만 그 시를 볼 수 있도록
이런 작업을 이제 그 프롬프트 국장이 이제 할 거예요. 내가 이제 이렇게 하자 하면은 이제 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노래방에서 가사를 보고 노래하듯이 그런 시대로 이제 우리는 열어갈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다른 신앙송 단체도 따라해요. 아, 그거 괜찮네. 그거 어렵지도 않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안타까운 것만 신앙송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뛰어나게 신앙송 잘한다는 사람들 마이크 주고 해보라 그러면 3번에 나눠 찍는 것도 못해요. 가다가 또 까먹었네, 또 뭐 망하네, 다시 할게요. 대표님 다시 할게요. 이러면 이게 그냥 못하는 사람은 죽기 살기로 이제 외워가지고 그 사람은 안 잊어, 안 까먹어. 그런데 잘하는 사람은 한번 외웠으니까 뭐 까짓까지 옛날에 또 해봤고. 그런데 정작 해보라면 신앙송 잘하는 사람들은 맨날 까먹어가지고 이제 내 편집하는 시간을 오래 걸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나를 위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걸 하면은 편집도 쉬워지니까. 이렇게 해서 할 거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하고,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와야 돼요. 6월 14일 날. 그리고 6월 22일 8일 후에요. 그 14일 후에 14일 이후 8일 후에 여기 미숙이가 전부 시엄마가 되는데 송미숙이가 또 시엄마가 돼요. 6월 22일 대전에서 컨벤션 센터에서 이제 합니다. 그 11시 반인가?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시간이 되는 사람은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엄마가 되실 송미숙 낭송가의 마무리 말씀을 듣고 오늘 행사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송미숙입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놀아준 1박 2일 동안 많은 사랑과 추억을 안고 갑니다.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지금 이대로 탄력 받았을 때, 특히 이제 시작하신 분들 몇 분 계시잖아요, 그죠? 탄력 받았을 때 쫙쫙쫙 뻗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특별한 일이 없으면 꼭 참여해서 이 기쁨을, 이 행복을 같이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추억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년 후에 꺼내서 보세요. 그때 이런 면이 있었나? 저는 추억을 요즘에 먹고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1박 2일 동안 정말 행복했고요. 시간이 되신다면 아까 대표님께서 뭐 광고를까지 해주셨는데 제가 6월 22일 날 시엄마가 됩니다. 저희는 축의금 받지 않습니다. 오셔서 편안하게 식사하고 편안하게 같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학채널 워크숍 1박 2일 모든 일정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